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요소화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우있습니다. 자, 경제는 어렵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투자다. 요즘 그런 열풍, 투자에 대한 열풍, 특히 유튜브 등등 굉장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들이 눈만 뜨면 열려 있으니까 요즘 이제 투자 공부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자, 그렇게 투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돈 벌었던 사람은 별로 없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는 하면 할수록 투자, 네. 괜히 손해만 보고 있다. 자,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특히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사례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사례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현상들 뭐 저도 상담을 해보지만 많죠. 어떻습니까? 뭐 이전보다는 상담할 때 이제 기초 자료 주면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할 때 10년 전만 해도 투자 쪽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1번이 투자예요. 자산 배분, 그 다음에 IS 계좌 어떻게 열어요?부터 해서 모든 종목, 주식, 뭐 신탁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사례를 보면 중요한 건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투자 공부를 그렇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상담했던 내용인데요. 어떤 사례입니까? 네, 중고 자녀를 둔 40대 후반이에요. 뭐 급여는 부부가 작지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집사님이 작년 초에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총 8개 정도 주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목 중에 또 3개는 제가 모르는 종목이었고. 8개 보면 크게 많은 것은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3개는 유명한 거고 2개는 중견이고 나머지 3개가 이제 정보를 받은 거죠. 어디 저기서. 그래서 보니까 기업도 작고, 근데 좀 싼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3개가 아까 제가 말했던 저도 모르는 그 종목이 3개가 마이너스가 60%까지 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인데, 이분의 고민은 수익이 많이 난금한 날마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도 않고, 투자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처음에 들어간 건 1,000만 원만 하자 그랬는데 지금 들어간 돈이 4천이나 된 거예요. 거기 마통 1,000만 원까지 빌려가지고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당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겠네요, 그죠? 힘들죠. 썼다. 네, 마통까지 썼죠. 마통까지 썼다 빚으로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하루에 아이폰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일일 보는 것 중에 유튜브 보는 게 퇴근 후에 3시간. 퇴근 후에 3시간. 자, 유튜브는 데나리온만 보는 걸로. 그래서 뭐 이전에는 유튜브로 말씀도 보고 뭐 이것저것 취미생활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게 연결되니까 그래서 유튜브만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3시간. 하루 3시간 크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저것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의미 없이 본대요. 그렇지. 안 보면 불안하고. 근데 또 하나는 유튜브 보면서 2개 종목을 제가 모르는 기업들을 샀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2천만 원이 추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유튜브가 문제네. 유튜브가 저는 제가 볼 때 유튜브가 문제인 거죠. 투자 공부할 때 우리가 간소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대안은 종목을 좀 최소화해라. 그 중에 이제 3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놔두고 2개는 30% 마이너스인데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만약에 4천을 했다. 그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마이너스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버리고 3개가 1등 기업이었거든요. 미국 중심으로.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지 말자. 그리고 투자를 게으르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르게? 그냥 좋은 종목이 나와두면 보지 말고 큐티하고 그냥 예배자로 자기 삶을 살아라. 투자를 반복하자.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저도 넣어두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날마다 본다고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자극적인 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좋은 종목. 사실 대안은 뻔하지만 이거 바꾸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가 아는 기업에 또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조금 재조정해보자. 결정은 2가지 그 중소기업 작은 거 그 2가지를 내려놓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앞에 사례랑 얼핏 보니까 약간 좀 달라 보여요. 그죠? 네, 다르기도 비슷한데 이분은 아예 그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뭐 다 아는 종목이죠. 네, 그죠? 세 종목에다가 1,0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의 문제라기보다 어려움은 그냥 이 투자를 할 때 저희 데나리온 보고 그냥 한 5년, 10년 그냥 간다. 예. 네, 이거 아이들 나중에 학자금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2배가 될 때. 2배가 될 때. 네, 이분은 뭐 이렇게 시작한 지는 3, 4년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2배가 되고 떨어진 테슬라를 샀다 그러니까 아마 작년 같아요. 예, 어느 시점. 그랬을 때 이제 엔비디아가 2배 오를 때 아, 이게 다 올랐다. 라고 자꾸 마켓 타이밍을 잡은 거죠. 2배도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죠. 예. 그래서 2배 올랐을 때 테슬라를 샀으니까 이분은 주식은 단타다. 1등 기업을 사서 장기로 가져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출발했는데 오르다 보니 유튜브를 또 보니 주식은 단기로 해야 된다. 그래서 차트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제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단, 하단 잡아가면서 이제 위에를 쳤으니까 뭐 5일선 내려오기까지 또 산다. 그래서 저도 못하는 거를.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을 공부하면서 엔비디아가 상단 가니까 이제는 떨어진다. 예.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저점이니까 사라. 이걸 보고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샀는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엔비디아에서 번 돈을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죠. 마이너스 50%. 예. 그래서 와서 상담 중에 다른 상담도 했는데 예, 또 중요한 건 이 남자분의 이 주식을 여자분 자매가 처음 본 거예요. 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임할 때 상담할 때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더 오를까, 테슬라가 더 오를까, 예, 찝어달라는 건데 예. 예,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우선은 뭐 구글 이야기는 없으니까 네. 구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네, 보면 네, 네, 네. 컨트롤에서 보면 원금에서 크게 뭐 손실을 네, 보고 손실 있다든지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만 엔비디아에서 벌었던 것을 다 까먹었으니까 다 까먹었죠. 자, 그만큼의 아쉬움은 있겠다. 근데 이게 아쉬움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좀 쉽게 하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피눈물이 나는 게 엔비디아가 2배일 때 팔고 이렇게 총 한 4배가 올랐는데 그건 이제 3년 전부터고 이분이 볼 때는 매도하고 나서 또 한 60%가 올랐대요. 그 60%가 오르는 동안 테슬라가 또 반토막 났으니까 잠을 못 잔대요. 그렇지. 엔비디아를 안 팔았으면 더 벌었을 이익까지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만 생각하는가 봐요. 투자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 놔둬라. 예. 지금 막 또 움직이면 또 타이밍을 잡는 거니까. 테슬라도 여러 가지 뭐 중국 판매가 부진하고 이게 안 나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거니까. 지금도 많이 빠졌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첫 사례하고 똑같이 그냥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공부할 때가 있고 놓아두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사례는 공부할 때가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 예. 묵상하고 가만히 있어라. 예, 그래서 투자에 마음 뺏기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3년만 좀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례도 얼핏 보니까 또 첫 번째, 두 번째 사례하고 또 달라요. 그죠? 네. 자, 어떤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1번, 2번 사례는 다 이제 40대 중후반이었고요. 세 번째 사례는 신혼부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테크에 눈을 뜨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잘하는 게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계속 부동산을 공부하더라고요. 임장이라고 했나? 임장. 예, 그걸 계속 가서 공부하더라고요. 현장도 가보고. 예, 그래서 수원 쪽에 계시는데 주말마다 수원 쪽 부동산을 전부 다 뒤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데. 예,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눈이 뜨고 여전히 또 주식 유튜브를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은 안 하다가.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국내 주식부터 했는데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40%. 근데 외국 주식은 한 종목이 많이 올라서 50%가 플러스 나서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문제는 상담할 때 IS 계좌부터 모든 절세, 세무사도 어려운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그쪽 ISA와 절세를 한 12시간 이상 봤대요. 야, 아예 뭐 직업을 투자 전문가로 바꾸기로 작정한 부부 같아 보이네.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모르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집이 내 집을 지금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주말마다 수원을 돌아다니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자금은 좀 준비가 됐거든요. 그 전세를 끼고 사거나 대출 끼고 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3년 안에 사는 거예요, 집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금의 성격이 3년 이내에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SA 계좌, IRP 계좌 이분 말로는 1,800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900만 원 비과세로 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150만 원 넣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부부가 한 달에 350만 원 남는데 300만 원을 ISA 계좌를 통해서 연금저축 IRP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제 생각에는 적금 예금으로 돌려야 되는데 자기랑 상관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맞네, 그죠? 전혀 안 네, 맞죠. 맞지 않네. 네. 목적하는 것하고 지금 행위, 그죠? 안 맞는 거죠. 수단하고 네, 안 네, 맞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자기는 이거 하면 그 계산 다 하는 거죠. 세액공제를 얼마 받고 연봉이 몇 프로고. 예. 근데 이거 내 집 산다며 묶이면 어떡하려니까. 그건 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다, 그죠? 그런 거죠. 자기 꾀에 빠지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문제가 제가 이분들과 상담할 때 거의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이분들이 또 집을 아직 못 구하다 보니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거든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아이 낳고 수원에서 산다고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자기 본교회를 떠나서 수원의 교회를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못 정하는 이유가 주거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빠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날마다 유튜브로 이 계좌 정보, 정책 이런 거 공부하고 자기와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형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매가 요즘 너무 심하게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자기는 좀 반대도 말을 안 듣는다. 당신이 책임질 거냐. 그래서 어제 공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상담하면서 중심을 잡자.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투자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 예, 이걸 왜 하느냐. 이걸 해서 뭘 할 거냐. 그래서 그분이 형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준이 없었다. 예, 삶의 기준을 정하고 투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게 나한테 맞는지를 정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를 공부했던 어제 기억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방송했던 게 있어요, 그죠? 투자를 하기 전에 삶의 우선순위.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목표. 네, 네, 네. 그죠? 목표. 그 목표,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 속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오늘 사례처럼 투자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 삶의 목표 우선순위가 다 잊어버리고 네. 그것들이 돈, 재테크 뒤로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돈 뒤에로 오는 그런 상황.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마음은 불안정하고 네. 그럴수록 조급함은 커져서 오히려 계속 투자는 나쁜 결과가 네. 나오니까 쉽고 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거는 이제 유튜브, 오늘 다 유튜브 문제인데 투자 유튜브 그만 보고 데나리온. 시장에 투자하는 게으른 투자를 좀 하자.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직장 이직이나 거주, 자녀가 큰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350이 남는데 예. 한 280만 원은 적금만 돌리자. 그래서 지금 예금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집 살려고. 그러니까 1억 정도도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데 예. 2, 3년 안에 집을 사야 된다면 예금만 들자. 적금과 예금만 돌리자. 자매는 돈이 남으니까 계속 이상한 주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한 달에 40만 원 정도만 뭐 예를 들면 QQQ를 사든지 S&P를 사든지 그냥 스파이나 IVO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없으면 국내 상장된 거 S&P 선물을 사고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투자에 과몰입한 상태.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제 투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본 중에 하나님의 선물, 마치 라면 끓이듯이 그냥 평균에 투자해서 소뚜껑 닫고 네. 오랜 시간 무관심하게 기다리면 네. 맛있는 라면이 끓어질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많은 세상의 수다한 이야기를 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네네. 유튜브다. 저희도 뭐 ETF를 하지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적절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잠도 잘 자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튜브는 데나리온 그다음에 조금 짬이 나면 돈 파는 가게 정도 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아멘. 네. 저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힘든 형편에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자, 그것은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돈은 못 벌고 맞습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뺏기는 네. 그 때문에 늘 조급하고 불안정한 이런 심리 상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